안녕하세요. 이상근의 어택세계 김사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종을 가지고 어탁을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어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감을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탁의 재미를 느끼시거나 또 일정 수준에 도달하신 분이시라면 이제는 어탁 소재의 폭을 한번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재, 꽃게, 새우와 같은 갑각류를 가지고 어탁을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한국어탁회 수경 이상근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어탁이라고 하면 보통 물고기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딱딱한 껍질을 가진 갑각류도 어탁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꽃게 같은 거, 네. 그 요철이 아주 심하죠. 예. 그 뭐 직개발 같은 데 보면 그 가시 같은 그 돌기도 있고, 네. 예, 그런 것들도 다 분리해서 잘 이용을 하면은 아주 훌륭한 미술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갑각류 중에 네. 꽃게를 할까 그랬는데 네. 꽃게 어탁을 조금 잘못 찍으면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걸 여러 마리 찍어 놓으면은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다리가 좀 짧은 그 돌게, 우리가 흔히 박하지라고 그러죠. 이제 그 지방에서 사투리로는 네. 그 돌게하고 갑각류 중에 그 새우 중에 네. 대하라고 이제 그 우리가 가을에 그 대하 축제 같은 거 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하를 한번 어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작품성도 좋고, 네. 또 바다 어탁, 바다고기 어탁의 배경으로 넣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록 어탁에 좀 중심을 뒀다면 오늘 이 시간은 네, 그렇죠. 예술 어탁이라고도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탁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높은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방망이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심지어는 그 새우의 그 수염까지, 네. 또는 그 게의 그 게를 조금 입체적으로도 아주 멋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을, 이건 이제 뭐 색깔이나 이런 건 둘째 치고, 네. 그 찍는 방법을 자세하게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서 예.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절지동물 갑각강에 속하는 종은 단단한 표피를 가지고 있는데 몸을 전체적으로 덮는 석회질화된 이 표피를 갑각이라 하여 갑각류라 불린다. 기본적으로는 수중 생활을 하며 아가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머리, 가슴, 배로 나뉘며 마디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갑각류에 속하는 가재, 게, 새우는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모양으로 전문 미술 어탁용으로 최고로 손꼽히며 예술 어탁으로 더 없는 작품성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갑각류 어탁은 그 복잡한 마디의 개수만큼 오랜 시간과 고급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 어떤 어종보다 아름다운 색채와 개성 있는 표현으로 깊이 있는 예술 어탁의 묘미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오늘 돌개와 대하 어탁 시연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어탁회 소재훈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재훈 회원님께서는 어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상근 회장님한테 사사받은 게 한 4년 정도 됩니다. 4년이요? 예. 이렇게 갑각류 어탁은 참 고급 어탁 같은데요. 네. 갑각류 어탁은 한 몇 년 정도 경력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그 자기 노력여하에 또 시간 할애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죠, 아마. 네. 예. 회원님께서는 갑각류 어탁은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상도 못할 그 모습을 재현했을 때 네. 그때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매력을 느낍니다. 상상도 예. 못할 모습. 이제 소재훈 회원님 작품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 갑각류 어탁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훈 회원님의 대하 어탁, 이렇게 대하가 3마리가 일렬로 참 잘 배열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기만 해도 이 갑각류 어탁은 물고기 어탁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갑각류 어탁은 실제 떠보면요, 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탁의 그 수준이 높아지면은 네. 이런 것들도 잘 소화를 해서 이렇게 예쁜 미술 어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대하가 3마리 이렇게 떠져 있는데 네. 요 발 하나하나에 보면 다르게 그 집게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발로 그냥 부지런히 그 먹이 섭취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잘 된 작품입니다. 네. 원래 그 소재훈 회원은 그 성격도 아주 섬세하고 완벽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아주 굉장히 그 정교하게 잘 뜨셨는데 네. 어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성격의 차이로 여러 가지 그 어탁을 소화하시는데 네. 이렇게 그 아주 섬세한 면을 보여주는 것도 간접법의 묘미입니다. 네. 이제 이 어탁을 보면은 예.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수염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는데 이게 촉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참 무난한 작품이지만은 네. 한 개쯤은 뒤로 이렇게 좀 펼쳐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 너무 여기가 수염이 막 3마리가 2개씩 네. 6개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어지러운 면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네. 면이 조금 좀 그렇고요. 네. 이런 그 꼬리 부분에 이런 그 아주 무늬까지 섬세하게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하 어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돌개 어탁 시연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돌개 어탁인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정말 이 동양화 물감으로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났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자, 이런 돌개 어탁은 선생님 좀 난이도가 있는 어탁이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 돌개 어탁 지금 3마리를 찍으셨는데 네. 구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제일 밑에 있는 이 돌개는 그 집게발을 그 바닥을 향해서 네. 이렇게 연출을 하셨는데 네. 무슨 먹이를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보여지고 예. 그 뒤에 있는 것은 뭐 나도 먹겠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네. 여기는 먼 데서 막 달려온 것 같은 이 개 종류들이 유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새끼발 이게 납작하잖아요. 그게 지느러미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얘들이 유행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허공에 뜬 것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데 네. 우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시 등을 어탁을 했는데 예. 이건 정면으로 해서 그 뭔가 그 정면을 찍고 그 앞에 또 다리들이 있다 보니까 예. 평면 어탁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입체적으로 보이죠. 네. 그게 아주 표현이 잘 됐고요. 예. 특히 이런 그 배 부분에 그 색깔을 여러 넣어서 그래서 이 집게발이 앞에 있는 것 같고 배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연출을 잘 하신 겁니다. 예. 이 정도 어탁을 소화하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보세요. 다리가 10개씩인데 네. 3마리니까 30번을 떼었다 붙였다 할 정도의 그 어.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눈동자만 그린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다리들도 가만히 보면 다리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면 저 아주 잔털이 나 있어요. 예. 그것까지도 다 묘사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솜방망이 두드리는 그 작업, 네. 그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서 어느 걸 찍어도 내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으면은 네. 이 정도 어탁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재훈 씨는 지금 그런 정도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가끔 이런 작품이 잘 나올 때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예. 자, 소재훈 의원님 정말 그 30번 정도나 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생을 하시면서 찍으셨는데요. 자, 이 돌개 어탁 참 초보자들은 사실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돌개 어탁에 포인트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돌개 어탁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다리의 각도와 구도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을 하면 네. 아마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 다리 같은 것도 다 따로 어택을 해야 되니까 좀 끈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갑각류에 속하는 대하와 돌개 어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갑각류 어탁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각각류 어탁은 또 물고기 어탁과는 달리 뭐 준비물이나 또 준비 과정부터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조금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이 대하하고 돌개를 할 건데 네. 이 대하를 이렇게 보시면은 수염이 지금 이제 일단 잘라서 분리를 했거든요. 아, 수염이 없네요, 예, 지금. 수염이 굉장히 깁니다. 예. 그걸 같이 놓고 어탁을 할 때 네. 굉장히 거추장스럽거든요. 아. 일단 분리해서 그 수염만은 나중에 별도로 찍습니다. 탐구를 하고. 예. 예. 그러면 우선 이 대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네. 다른 물고기들은 지느러미 같은 걸 안정판에 고였죠. 네. 근데 이 대하는 이 다리가 네. 굉장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네. 요거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의 지느러미 받치듯이 이걸 또 고여줘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 그리고 지금 이제 색깔 배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항시 우리 어탁을 할 때는 네. 이 피탁체를 그 색깔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네.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어탁이 우리가 마무리돼 가잖아요. 네. 이런 색깔 배합 정도는 알아서 이제 타시는데 네. 지금 우리가 배합한 것도 이게 꼭 대하의 색깔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또 대하도 대하 나름대로 또 색깔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지금 이 대하도 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그 자연산 그 대하도 아니고 예. 이게 수입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색깔이 다 틀리니까 네. 자신들이 찍을 때 그 배합을 하는 거지만은 네. 오늘 할 거를 그냥 이게 꼭 대하의 그 색깔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설명을 드리면은 네. 각 부위마다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그 다리 끝에 부분에 보면 좀 붉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주홍하고 양홍을 타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꼬리 부분 같은 데 보면 또 보라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라색을 주홍과 군청이나 이렇게 타가지고 만들었고요. 아, 좋은가 군청. 예. 예. 그리고 이제 등 부분을 보면은 예. 우리나라에 잡힌 자연산은 좀 붉은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건 수입 대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연두색, 이게 초록색 그런 계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을 넣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전체적인 그 그렇죠. 대하의 예. 색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다리 같은 거를 표현해 줄 때 예. 이렇게 그 노란색과 주홍색을 약간 넣어서 황금색 비슷하게 네. 만들었고요. 네. 또 검정색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위에다가 네. 초록색을 때리고서 덧 때려주면은 이중색이 나죠. 네. 우리가 늘 했듯이 예, 명암 또 표현도 거기에 되고. 마디가 이 새우는 이렇게 매디가 있거든요. 네. 매디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네. 검정색으로 그 윤곽을 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하의 채색은 우선 등을 시작으로 하복부까지 전체적인 색을 표현하는데 등을 진하게 채색하고 솜방망이의 물감이 거의 빠져나갔을 즈음 하복부를 연하게 채색한다. 그런 다음 검정색으로 마디 부분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명암을 표현해준다. 다리와 꼬리 부분의 색은 잘 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채색이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 해주는데 특히 다리 부분은 가늘기 때문에 작은 솜방망이와 받침 종이를 잘 이용해서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염은 직접법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간편하고 자연스럽다. 네, 대하 어탁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작품 평점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다 무난하게 잘 찍으셨습니다. 성근 씨 거는 이제 여기 진물이 네. 너무 나와서 이 뭐라 그럴까 찍는 도중에 이렇게 진물이 많이 나오면은 그 예. 물감까지도 번져서 네. 이게 나중에 과산화수소로 지워도 잘 안 져져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작품을 할 때에는 진물이 전혀 안 나오는 상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찍어야 네. 됩니다. 이제 소희사하고 이제 이렇게 어탁을 대하를 찍었지만 수염 방향이 이제 이건 뒤로 갔고 저건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흔히들 수염 그러는데 이게 촉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진행을 할 때 네. 대하가 이렇게 유형을
헤엄쳐서 진행할 때는 뒤로 하는 확률이 높고, 저 이제 대하 어탁은 앞으로 이제 뻗쳐 있지 않습니까? 네. 먹이 활동을 할 때 아. 저걸로 더듬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도 연출해보고 저렇게도 하는 것도 좋죠. 네. 두 분 다 무난하게 잘 찍으셨고요. 자꾸 연습하면 뭐 좋은 작품 나올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하 어탁까지 배워봤고요. 오늘 갑각류 어탁 그 두 번째 주제로 돌개를 가지고 어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 오늘 돌개 어탁 참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무래도 뭐 고이는 방법부터 채색까지 참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예. 자, 우선 고이는 방법부터 여기 지금 보여놓으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돌개는 돌개 그 전면에서 볼 때 찍을 건데 네. 입체적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찍고 네. 이렇게 전부 분해해서 네. 나중에 그 조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리도 다 띄워놨는데 네. 이걸 하나하나 찍어야 돼요. 아, 이 예. 많은 다리들을 다 예. 하나하나 찍어야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정면을 향하게 이제 구도를 잡았을 때, 예. 이렇게 지금 여기 고무차를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다리 방향이라던가 그럼 각도도 예. 좀 나름대로 계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리 다 머릿속에 계산해 놓고 어떤 면이 보일 건지.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일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이 몸체라던가. 받침을 할 때 주의사항은 네. 항상 어떤 어탁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네.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움직이지 가장 않게. 중요하죠. 저 뭐 방향이라든지 또 움직이지 않게 탄탄하게 예, 예. 뭐 이런 그 몸통이라고 하죠. 예. 자, 이런 몸통 고일 때는 뭐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몸통이나 다리나 다 똑같은데 네. 움직이지 않도록만 고정시키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돌개 이렇게 다 고여 놓으셨고요. 자, 뭐 이 색은 지금 삶은 색깔이니까 예. 이제 실제 색깔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색깔이 쓰이나요? 예.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은 네. 몸통 그 바탕색을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요 주위의 가에는 요 녹색 계통으로 만들 겁니다. 아, 이런 그리고- 부분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깜정색은 눈을 그리는 데 쓸 거고요. 네. 여기 그 보라색은 네. 제일 그 끝부분에 표현을 할 겁니다. 아, 이런 예. 부분이요? 예, 예. 포인트로 들어가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총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쓰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가지가 쓰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또 이 돌개도 그 살아있을 때 삶기 전에 그 색깔을 잘 기억을 해둬야지 지금 뒤에 시연 작품을 봐도 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복잡하게. 네.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면서 예. 해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돌개 어탁을 할 때 또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개 다리의 각도라든가 네. 방향, 네. 또 겹치는 부분에 어떤 그 생략법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개가 다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여기 제자리에 찾아서 네. 제자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각도라든가 또 그 구도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그런 생략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자, 이렇게 그 지금 이 상태에서 네. 그 모든 부분을 다 어탁을 하면은 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드러나는 거니까.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해서 예. 실제 길이에 보여지는 길이에 맞게 어탁을 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재훈 회원님께서 돌개 어탁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시연해 주신다고 합니다. 돌개 어탁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을 분리해서 어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돌개 어탁은 각 부위별로 여러 번 밀착을 해야 되고 특히 돌개의 몸체 껍질 주변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 처리해야 어탁이 가능하다. 어탁 전 먼저 돌개를 삶아서 내장을 제거한 후 각 부위별로 분리하고 어탁을 한다. 우선 어탁할 돌개의 모양과 구도를 잘 생각해서 채색하는데 채색 순서는 몸통 채색을 먼저 한 뒤 각 부위별 다리 채색을 하면 된다. 전체적인 몸통색은 하늘색으로 몸통 주변은 녹색으로 채색하면 자연스럽다.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다리 끝부분을 채색하고 주홍색으로 포인트를 준다.
돌개어탁은 특별한 받침 종이는 필요하지 않으나 외곽 부분을 채색할 때는 꼭 이용하는 것이 좋다. 채색이 끝난 후 수염을 찍고 눈을 그리면 된다. 네, 소재훈 회원님의 돌개 어택이 완성됐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이렇게 예쁜 회원님의 작품이 완성됐는데요. 저희 작품평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여튼 그 지금 입체적으로 찍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그 녹색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색깔이 너무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시간에 지금 촉박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더 보라색 계통을 더 때렸더라면은 좀 더 좋은 작품이 됐을 텐데 하여튼 이 구도라든가 이 입체적으로 만든 거는 아주 타고났어요. 잘 나왔습니다. 예, 저 이렇게 저도 보니까요. 네. 정말 자세히 보면은 아주 그 섬세한 무늬들이 정말 잘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탁은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가 어탁을 하는데 뭐 이 분리해서 조립하는 그 과정이 이런 일반 그 고기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그 미술 어탁으로 아주 예쁜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갑각류도 역시 어탁을 찍으면 예쁘다. 이런 걸 오늘 느꼈죠. 예. 아주 잘 찍었습니다. 자, 소재훈 회원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돌개 어탁 시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래도 이렇게 정교한 어탁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이런 어탁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완성을 하려니까 아주 굉장히 힘이 들고 네.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돌개 어탁할 때 어떤 주의할 사항이나 강조하시고 싶은 점 있으면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갑각류는 정말 그 안정된 자세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촬영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구도라든가 아니면 그 개 다리의 각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류가 아닌 갑각류를 가지고 대하와 돌개 어탁을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탁 연습 꾸준히 하셔서요.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예술 어탁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어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